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.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. 실제 내용을 잘 몰라요. 이름만 유명하지. 라임 자산운용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 여기 뭐 대규모 환매 사태가 났다, 환매 중단 사태가 났다,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 두 사건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거. 그 라임 자산운용에 의해서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또 다시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거죠. 두 네. 사건의 공통점은 사기 사건이다. 사기다 이거는. 예,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금융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거죠. 사모펀드 시장에서. 네. 다시 말해서 지금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무역금융펀드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다가 네. 손실을 98%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계속 판매하는 사기 행태를 보였다는 거. 물론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쪽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모집을 할 때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. 그러니까 안정적이다. 이래가지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이다.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무슨 뭐 대부업체 등의 이 사모사채에 투자를 한 걸 이걸 속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고요. 다만 라임은 투자 손실을 숨긴 은폐한 건데 비해서 네. 이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실제로 투자자를 모을 때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투자를 해놓고 서류를 조작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.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다 둘 다. 네, 네. 금융 사기인데 서로 약간의 내용은 다르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옵티머스 사건이 자산운용에서 벌어진 일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손실이 난 걸 숨기는 거는 보다 아예 처음부터 이 자기가 투자를 어디다 하겠다고 해놓은 거를 그대로 안 하고 했다가 손실 나서 숨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고 그거를 조작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예탁결제원이라고 거래소 자회사로 있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. 여기가 사무관리를 위탁받아서 이 자산운용 내역을 이제 증빙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이거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걸로 서류를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해준 거예요? 그렇죠. 이 사기 허위 조작 서류를 공공기관에서 발급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. 또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지금 수탁회사에서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편입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하기로 돼 있는 데가 엉뚱한 데다가 자산 매입해서 편입하라고 지시하면 이거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굴지 하나은행이 그걸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태뿐만 아니라 관계된 금융기관들의 어떤 모랄해자들랄까 뭐 검찰이 수사하면 여기 이 과정에 또 다른 어떤 부정 행위가 또 유착이라든가 금품 돈이 부정한 돈의 거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수의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도덕적 해이인지 아니면 진짜 공모를 한 건지 이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요. 아마 이제 라임 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이정필의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그 설계해주고 돈을 대출해줬던 신한금투의 직원과 본부장이 결국은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구속되고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까? 아마 비슷한 일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그런 허위 그 서류가 발급되고 자산이 편입되는 데 있어서 부정한 결탁이 있는 것으로 아마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데 지금 이게 둘 다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사고만 계속 나는 거예요. 이거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, 특별히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뭐
그 열순사가 한도둑을 못 잡는다고 예, 예. 뭐 어떤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자가 아주 일탈행위를 해서 불법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그자의 문제이겠지만 이게 연이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 네. 핵심은 이제 지금 아마 금융위가 국회가 열리고 청문회 열리고 국감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속된 말로 후달리고 있을 겁니다. 요 사모펀드 왜냐하면 때문에. 예. 금융위로서는 지금 자불안성인 게 2015년도에 사모펀드의 그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때 원래 국회에 보고할 때는 사모펀드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는 수준에서의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법을 그렇게 개정해 줬더니 시행령을 고치는 거 감독 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 펀드의 자산 운영 규제를 다 풀어줬습니다. 아하. 과거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예. 것들을 규제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줬으면 사후에라도 감독을 통해서 그렇죠. 감시하고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금감원에서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개입하면 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이 자산운용시장 사모펀드에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 자체를 허용을 안 해주고 계속 막았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감독 행정이 강화돼야 되는데 규제는 완화하면서 금감원이 지금 금감원으로서 당혹스러운 게 이 사모펀드 이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. 다 풀어줘가지고요. 그렇죠. 예. 규제는 풀어주고 금감원에는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이루어진 사모펀드 규제 완화, 특히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이후에라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 줬어야 되는데 강하게 그거를 아주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그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다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. 네. 이제 그런 이제 제도적 허점이 이런 사태들을 계속 발생하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제 3의 어떤 뭐 라임 다음에 옵티머스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것 같다. 예, 그러니까 제도의 허점이 있는데 누가 불법적으로 뭘 운영해서 큰 돈을 벌면 옆에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나도 저렇게 그렇죠. 해서 예. 좀 큰 돈 벌어야지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라임도 그렇고 이 옵티머스도 그렇고 지금 폰지 사기 수법들을 써가면서 하여간에 어떻게든지 뒤에라도 고객 자산을 그 투자금을 받아서 앞에 손실 난 걸 메꿔주기만 하면 이 문제 안 된다. 그러니까 지금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다 현실화된 것이지 환매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불법 행위가 계속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유혹을 업계 운영자들이 느끼게 되는데 이 제도의 허점으로 보면 아마 이 두 군데 빼고도 또 다른 데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자산 운용사도 그렇고 이제 제도적인 그 관리를 했던 금융위 금감원 책임 뭐 다 있는데 이걸 직접 판매한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지금 이제 판매한 은행 등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. 우리도 사기의 피해자다.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겠죠, 본인들은. 우리가 그렇게 불법으로 손실난 걸 숨겼는지 혹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사모사채에 투자했는지 우리도 알 수 없었다. 이런 항변을 해요. 제가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아니 전문 금융기관인 당신들도 모르면서 소비자는 그러면 어떻게 아냐. 그러면 팔질 말았어야지.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신한은행이 됐든 하나은행에 가서 이 사모펀드 상품을 살 때 네. 라임 자산운용,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는 걸 알기나 했겠습니까? 그냥 국내 1등 은행 신한은행에서 판다니까 믿고 산 거고. 그렇죠. 예. 국내 굴지의은행 하나은행에서 판다니까 그냥 산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판매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불법 행위하는 걸 몰랐다. 그러면 일반 개미인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팔지 마라. 지금까지는 책임도 안 지면서 이런 그 펀드 상품 팔아서 수수료만 이익만 챙기고 문제 터지면 책임 안 진다.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을 상태로 사기의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팔지 마라라고 예. 하거나 아니면 판매사에게 이 펀드가
실제로 외부에 공표한 대로 투자자에게 알려준 대로 자산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손실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에 손실이 이런 사기적 수법에 의해서 날 경우는 법적으로 아예 배상 책임을 지는 형태로 규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고 책임은 안 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행들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금감원이요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네,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원금 100% 다 줘라. 네, 손실 보장해줘라. 예. 보상해줘라. 예, 요렇게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니에요? 그렇죠. 금융 역사상 처음 결정이고요. 네.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판매사들이 이걸 수용을 할 듯한 분위기입니다. 왜냐 이게 이제 최초의 일이 되는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사에 없던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거든요. 이건 이제 그 전까지 손실 배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키코라든가 DLF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불완전 판매 이슈. 그러니까 네. 제대로 설명했냐의 문제니까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쪽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쪽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니까 더군다나 2018년도 11월 달에 그 이미 그 무역금융 펀드가 완전히 거의 전액 손실 처리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거는 명백히 사기에 공조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100% 배상해라라는 결정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은행 등에서도 이거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 그럼 이 돈은 은행들이 모는 건가요? 그렇죠. 물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라임 자산 운영에다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해봐야 뭐 이미 다 손실 났는데. 그렇죠. 그 사람 뭐 감옥 가고 이러면은 뭐 받아낼 수야 있겠어요. 아니 이미 라임 자산 운영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. 아예 이미 돈이 손실이 났으니까. 네. 자 그런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은 이제 사모펀드에 좀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다. 네. 그리고 다 뭐 관리 감독도 못했고 은행도 공범에 가깝고. 근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건가요? 어떻게? 저는 뭐 10년이 걸려도 전수조사 하겠다. 이건 참 그 당혹스러운 얘기입니다.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당장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당장 지금 저는 그 이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입법하고 감독 규정을 고치려야지 이 수많은 그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그러면 10년 동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걸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분이 SNS에 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. 이렇게.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.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고요.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이 사태의 제도적인 허점을 2015년도에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.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라오니까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물타기 하고 있는 셈인데요. 저는 조기에 지금의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빠른 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 차원에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좀 성찰하고 빨리 이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에 이 감독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지요.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사모펀드 관련된 뭐 제도적으로 규제 같은 걸 다 풀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거로 그럼 좀 돌아가야 되는 거냐?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? 아니 잘못된 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벌인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게 2008년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벌인 75조짜리 이 사기 사건에 이를 재현한 거거든요.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런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자전거래를 금지시켰는데
우리가 그로부터 딱 10년쯤 뒤에 미국에서 금지시킨 걸 우리 금융당국이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벌어진 금융 대형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갔던 이런 흐름과는 오히려 우리 금융당국이 거꾸로 갔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예.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이게 사실은 이 돈에 관련된 일이고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 나와야겠어요,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사기 사건이 제가 보기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게 도대체 뭐 했냐라고 하는 거고 더구나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지금 공모펀드 시장보다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장했던 이 사모펀드 시장이 죽게 되죠. 소비자가 국민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의 예. 자산운용을 못 믿겠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환매 들어오기 시작하면 돈이 빠져나가면 결국 자산운용사들이 제대로 운영해왔던 회사들도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제대로 운영해온 자산운용사를 살리기 위해서도 네. 빨리 제도를 고치고 금감원에게 권한을 줘서 괜찮은 데와 사기치는 놈을 갈라서 네. 사기치는 놈을 빨리 제재해야 아 여기 지금 운영하는 데는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금융시장에 사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면은 막 이렇게 정치권 싸우고 막 이런 데만 이제 눈이 가잖아요. 사실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, 그죠?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.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. 8시 46분입니다. 현재 서울 외곽